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홍춘욱 박사의 책인데 대중적인 이코노미스트로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기존에 돈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제목은 그 책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아닌가,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개인적으로 그런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선배와 편안한 술자리에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담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책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안전한 그런 자산 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저자의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 반토막까지는 나본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50%. 그런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뭔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 같고 불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런 게 생기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경제 위기, 불황, 이거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또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의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당연한 경기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애티튜드를 갖고 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호한 투자 이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이렇게 돈을 운용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콕 집은 투자 조언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투자에 대한 관점인데, 2020년에 투자자 성과 그런 리포트가 나왔나 봐요. 2020년 초반은 코로나가 와서 주식이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폭락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죠. 그 반전이 이제 3월 말 시점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10월 말까지 굉장히 올랐어요. 주식이 코스피가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라면 지수보다는 내가 더 성과를 얻어야지, 한 40%, 50%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5.8%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매 수수료 빼고 세금 빼고 결론이 뭐냐?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렇게 주가가 30%나 치고 올라갔는데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기존의 투자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유명한 펀드 매니저고 전문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 상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시장 평균인 지수보다 더 낮은 성과를 낼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 이런 유언을 남기겠다. 남긴 자산의 90%를 지수에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있죠. 미국에는 S&P 500 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수에 투자하라. 이 부분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깊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지수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과를 내는 것, 2020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에 주식 상승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매매 회전율이 높은 그룹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유튜브 들어가고 무슨 책 광고 보면은 엄청나게 투자 수익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 보잖아요. 그런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몇몇 소수의, 그러니까 나심 탈레비 이야기했듯이 러시안 룰렛 게임,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운이 좋아서 그런 성과를 낸 경우, 소수의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복해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별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부자 되기보다 비교당하지 않기, 이게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부자가 돼봐야 그보다 더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비교당하지 않기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특히 뭐 서구 국가라든가 이런 곳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 강요, 이런 문화적 경향들이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하겠다,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갔다 오겠다. 제가 예전에 세계 여행을 한번 갔다 오려고 했더니 온 주변에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잠깐 쉬고 뭐 어학연수를 가겠다, 정신 차려라. 어떠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다 그러한 반대적인 집단적 강요가 있죠. 그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 강요가 강한 사회인데,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관심을 가장한 오지랖으로 개인의 삶을 마치 공공재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삶에 어떤 지분이 있는 양 숟가락을 얻고 쉽게 말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몇 마디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느냐. 자, 과시하는 친구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친구나 지인 만나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최근에 땅을 샀다느니, 집을 졌다느니, 큰 아파트를 샀다느니,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느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명절에도 불편한 친척이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따로 부모님 뵈러 가면 되잖아요. 일주일 전에 가던 일주일 후에 가던 뭐라고 잔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신적 타격이라는 미사일을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이 저자는 동문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아하죠. 나름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는데 동문회 인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 간다고 합니다. 딱 2번만 갔대요. 그런데 동문회를 안 나가면서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동창회. 그러니까 동문회 가면 선배들도 있을 수 있고, 선배라면 조금 과시를 해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동창, 나하고 똑같은 학번 나이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걸 과시하는 것, 우리는 같은 나이대에 그런 것들 더 큰 타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벼운 에피소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뇌는 비교로 대상을 인지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내가 비교당한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투자를 하란 말인가? 이 저자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티 프레질 자산에 투자해라. 프레질은 깨지기 쉬운 거죠. 안티 프레질은 더 단단해지는, 깨지지 않으면서 더욱 강해지는, 나심 탈렙이 만든 그런 개념인데, 위기에 강해지는 특성을 지닌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자, 해외 투자를 하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내에 투자를 해야지 무슨 매국노야? 이게 아니라 해외 투자가 오히려 더욱 애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수출로 인해서 벌어둔 돈이 있는데 가만 갖고 있어봐야 원화 가치가 무너질 때 별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계속 투여를 해봐야 금방 또 소진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원화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국내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환차익으로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 자산, 물론 아직까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고가고 주식도 저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보통 환율이 급상승할 때 국내 자산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때 국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원화 가치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국제적인 신뢰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행위가 되는 거죠. 저자도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달러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그 상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또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자기가 쭉 투자를 해봤더니 신뢰할 만한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경기가 나쁠 때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안티프레질, 우리가 투자로 인해서 인생을 한 방에 걸고 날릴 수는 없잖아요. 위기에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투자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삶의 필요에 의한 매수 매도,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맞춘다, 이거는 신의 경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잘 맞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사후 확증 편향에 불과한 거죠. 나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안 룰렛처럼 지속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히 맞히지 못하고, 전설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10번 중에 5번 이상, 6번 맞추면 잘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불가능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내가 예측해서 딱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 그리고 투자라는 게 결국 좋은 삶을 위한 거잖아요. 투자 자체가 삶과 괴리돼서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이 저자가 처음에 일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구입을 한 거예요. 거의 다 대출 끼고 구입을 했는데, 직장이 여의도니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기름값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마포에 있는 집을 알아봐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 저자의 경제적 삶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왜냐?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산다는 건 대단히 모험이었어요.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항상 나눴던 이야기가 일본 폭락 얘기, 우리 인구 감소 얘기, 미래의 경제 불확실 얘기,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도시의 가치 하락 이야기, 늘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아파트 가격이 구입을 하면 다 분양이 안 돼서 2차 분양을 할인가로 하고 그런 걸로 법적 분쟁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몇 날 며칠을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봤을 때는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당시에는 떨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필요에 의해서. 내 직장이 여의도인데, 아니 일기 신도시에서 거기까지 맨날 시간 낭비하고 지치고 기름값 들고 가까운 마포로 가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그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가까운 데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인생 자체를 무슨 카지노처럼 내가 투자의 타이밍을 막 딱 맞춰가지고 반드시 수익을 얻어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살아나간다는 것 쉽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윤택한 삶이 되기도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은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관점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